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 열흘 넘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이 갈라지고 하천에도 물이 없어 농사도 관광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주둔 사단 해체가 알려지면서 양구군에서 사단 해체에 반발하는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여름철 벌과 뱀 부상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접경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해체와 이동 소식이 알려지자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해체철의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 2사단 해체철회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군의회와 번영회, 이장연합회 등 양구 지역 60여 개 기관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구 2사단이 올해 말까지 완전 해체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2사단은 양구에서 완전하게 해체가 되고 경기도 양평으로 이동을 해서 창설을 하는 것은 신속대응사단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창설이 되는 겁니다. 2사단이 사라진다면 군부대 간부와 가족 2,100여 명과 사병 4,900여 명이 양구를 떠나게 됩니다. 양구군 인구가 2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장병들이 자주 찾던 음식점과 PC방 등 지역 상권은 몰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접경 지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사단이 해체된다는 이야기는 없다가 연말돼서 본격적으로 해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지역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고 정부를 향한 분노는 커졌습니다. 늦었지만 범군민 추진위는 정부에 2사단 해체 철회를 요구하고 지역을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권리대여와 시위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국방부도 가야 되고 청와대도 가야 돼요. 저한테 주어진 거라면 제가 삭발하고 빨간띠 메고 가겠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동에 따른 접경 지역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화천에서는 27사단이 해체되고 철원 6사단이 경기도로 이전되는 등 접경 지역마다 비상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군부대 해체와 이동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 올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이 갈라지고 하천에도 물이 없어 농사도 관광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이 메말라 쩍쩍 갈라졌습니다. 초록빛으로 익어가야 할 벼도 끝부분이 타들어갑니다. 지금은 한창 벼 줄기 속에 나달이 형성되는 수인기. 벼 이삭이 가득 차려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인데 물이 없어 농민들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지금 시기에 물이 없다 보니까 이삭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제대로 크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수확기가 되면은 이삭이 되게 짧아지는 거니까 수확이 엄청 많이 줄어들겠죠. 철원군과 군부대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듯 급수차가 긴급 지원된 것이 벌써 열흘째. 6만 톤이 넘는 물을 논에 뿌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저수지도 점점 메마르며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 지역 저수율은 겨우 21%, 지난해 같은 시기 98%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원 팔경으로 뽑히는 직탕폭포. 장엄하게 쏟아지던 물줄기는 몇 줄기 남지 않았습니다. 래프팅 명소인 한탄강은 관광객이 없어 썰렁합니다. 한탄강에도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보트를 띄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쉴 새 없이 왔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았지만 평일날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는 상태예요. 장마철에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다 보니 강수량도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원군도 급수차를 투입하는 등 가뭄 해갈에 힘쓰고 있지만 비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와야지만 해결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다행히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지만 강수량이 적으면 가뭄 재난이 닥치는 상황.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성금 2차분이 다음 주에 지급됩니다. 재해구호협회 측은 규정에 없던 사항까지 배려해 성금 배분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은 550억여 원. 적십자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3개 단체가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모금의 규모가 가장 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다음 주에 2차분 성금 220억 7천여만 원을 876세대에 지급합니다. 협회 측은 중소상공인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1차 지급 때보다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소중상공인한테 최초로 지원한다는 점, 세를 내주신 주택 소유자에게도 지원한다는 점, 또 재산세 표준의 건물 차등을 반영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금은 주택 피해자에게는 최대 4,5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택까지 피해를 동시에 입은 중소상공인 82세대에도 성금이 지급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하지만 이재민 단체 입장에서는 주택 피해자에게 성금이 과도하게 몰린다며 불만입니다.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탄 경우 이번 성금까지 받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 위주로 이제 배분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점을 좀 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측은 소상공인 구호금 지급 근거가 없었는데 그나마도 요청을 받아들여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기부해 주신 기부자들의 의도는 위로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2차분 성금은 오는 23일 일괄적으로 이재민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 협력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도 시급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지적장애인 A양은 이달 초 성폭행을 당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보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부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도 동네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10대 때부터 동네 5, 60대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경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웃들은 이들이 이번 사건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없어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지적장애 피해자들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원주 지역에는 지금 장애인 성폭력 상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성폭력 상담원이 빠른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상태. 노려가지고서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장애보다 4배 정도가량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더 높다라고. 원주시 장애 여성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성폭행이나 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임대사업자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작년 말 태백 청솔아파트 130여 세대에 무더기로 경매가 통보됐습니다. 원주 청솔아파트처럼 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건데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임대사업자도 최근 은행 연체에 따른 부도 상태로 240여 세대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원주 청솔아파트 전세금을 내주지 않은 임대업체의 관계사이기도 합니다. 창원에서도 올 2월 임대사업자 부도로 50여 세대의 경매가 통보됐고 비슷한 시기 경주에서도 70여 세대가 같은 이유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부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전세가를 올려 수익을 챙긴 임대사업자가 깡통 전세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태백시와 창원시는 LH에 해당 가구의 매입을 요청해 현지 실사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고 창원의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 이런 부분들 이제 구성 지원하고에 변호사 법률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의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와 초홍사업비 협의에 나섰습니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 실시 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 환경 쟁점 구간에 대한 설계와 시공 시행 등을 국토부와 철도공단 등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가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고속도로 나들목과 상습 교통 체증 구간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시외버스를 하루 28번 증회 운영하고 시내 농어촌 버스는 수송 수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운수업체 수송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을 2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벌과 뱀 부상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소방본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달 들어 어제까지 벌 쏘임 70명과 뱀 물림 10명 등 8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벌집 제거 출동 요청은 1,500건으로 하루 평균 90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소방본부는 8, 9월은 말벌 번식기이고 뱀은 먹이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며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 MBC가 연속 보도한 인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인제군이 사고가 난 초등학교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제군과 인제경찰서, 학부모 등 관계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사고가 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방지턱과 보호 울타리, 신호 등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학교 인근에 주정차 위반 차량 카메라를 설치하고 등굣길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노래방과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을 잘 지키는지 여부, 호프집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지역은 춘천 8호 광장과 애막골, 남춘천역과 후평동 우체국 주변입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했던 화천산 애호박이 어제 연중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화천산 물빛누리 애호박은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8kg 한 상자가 최고 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특상품 기준 대부분의 물량은 7,000원에서 8,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화천에서는 450여 농가가 210헥타르 재배 면적에서 애호박 4,400여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오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쿨맵시데이를 시범 운영합니다. 쿨맵시데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에서 확산 바람이 불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이 기간 동안 쿨맵시데이를 시범 운영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국 소도시 지역에 올해 1,0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도내 시군이 희망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11월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시군이 건설비의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9개 시군 11개 지구에서 1,050가구의 소도시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 행사가 도내 4곳에서 진행됩니다. 노동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오는 24일 춘천 올해의 땅에서 추모 전시회와 문화제가 열리고 25일에는 원주, 강원, 감영에서 추모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강릉과 속초에서도 추모 전시회와 문화제가 진행되는 등 도내 4곳을 돌아가며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내년부터 강원FC 정규리그 홈 경기가 춘천과 강릉에서 번갈아 열리게 됩니다. 강릉시는 강원FC와 내년부터 정규리그 홈 경기 19경기 중 10경기를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고 춘천에서는 정규리그 홈 경기 9경기와 FA컵 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원FC도 큰 틀에서 춘천시, 강릉시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홈 경기가 춘천과 강릉에서 열리면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접경 지역 고등학생과 학생 기자단 24명이 내일부터 24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꿈과 기적을 향한 청소년 통일 캠프에 참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